예, 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러 로봇 산업 분야 중에서 특화된 분야, 특히 이제 조리 로봇 쪽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현재 로봇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의 로봇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일반 서비스업 쪽으로 산업이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그 조리 로봇 쪽 분야도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요즘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특수 목적의 제조업만을 위한 이제 로봇들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다면, 요즘은 이제 구인난이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 서비스업에서의 이제 작업의 난이도 문제 또는 위험성 문제 때문에 이런 작업들도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식업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그 단체, 학교나 아니면 대형 회사 등에서 이제 급식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급식 시설에서 활용되는 조리 시스템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문의들이 많이 지금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있죠. 뭐 삼성이라든가 LG, 뭐 두산, 이런 대형 기업들에서도 로봇을 활용해서 단체 급식 시설을 로봇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중소벤처기업 쪽에서도 로봇을 활용해서 뭐 단체 급식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치킨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아니면 한식을 로봇화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만의 추세는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프랑스, 뭐 일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미국의 미소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피크닉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은 한국과는 달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패스트푸드라든가 아니면 스테이크 또는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햄버거를 로봇이 만들거나 아니면 스테이크를 로봇이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는 치킨 쪽,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조리를 하게 되면 유증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폐 질환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튀긴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국내 업체 중에 이제 라버 치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라버 치킨 같은 경우도 프라이드 치킨을 로봇으로 튀기는 그런 매장을 오픈을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물론 한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일본은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우동이나 라멘과 같이 면류 식사를 많이 즐기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동을 로봇으로 만드는 또는 라멘을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사실 뭐 특정 음식이 이렇게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미국이나 비슷한 추세인데, 유럽에서는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또 피자거든요. 그래서 그 피자를 로봇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한 업체가 그런 시도를 해서 역으로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 이제 고피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고피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매장을 내고 해외에도 피자 로봇을 수출을 해서 해외에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이런 외식업들이 지금 하나 둘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매장들이 아직은 뭐 주위에서 바로 이렇게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큰 이제 대도시의 중심 상권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이 조리 로봇에 대한 어떤 산업적 통계라든가 뭐 이런 분석 자료도 아직 거의 많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리 로봇 쪽에서 하는 일들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푸드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푸드테크라 하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 산업이 이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푸드테크를 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인간이 하던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는 쪽, 그래서 이쪽을 푸드테크 로봇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요. 또 하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조리 시설 자체를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또는 자동화해서 하는 시설을 만드는 쪽이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를 이끄는 두 축이 새로운 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쪽, 그리고 기존의 조리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쓰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되 사람의 역할만 로봇으로 바꾸는 푸드테크 로봇 쪽, 그래서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자동화 쪽의 경우에는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최적화된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활용성 면에서 기존 그 조리 기구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어떤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우리가 인간들이 사용하던 조리 기구나 또는 주방 시설들을 완전히 새로 만든 장치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푸드테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업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억대에 해당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건 뭐 1억에서 비싼 거는 2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외식업을 하는 매장들이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일반적인 창업 비용이 1억 내외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 매장에서 이런 완전 자동화된 푸드테크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확산이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존의 조리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조리사가 하던 역할을 로봇 8등을 이용해서 조리 로봇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굳이 뭐 교체하거나 하는 비용은 들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약간의 이제 그 보안 장치를 추가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로봇팔을 도입하는 필요가 있어서 그 비용들이 이제 결국은 투자 비용이 되는데, 최근에 초기에는 이런 푸드테크 로봇 시스템도 거의 1억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로봇이 양산이 되면서 계속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리 로봇 시스템은 대개 보면 1억 언더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뭐 3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뭐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기존의 자동화된 조리 시스템, 푸드테크 시스템의 한 절반의 비용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푸드테크 로봇에 있어서의 또 단점은 기존의 주방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 로봇의 성능을 최적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방 시설이 뭐 매장마다 요즘 다 다르고요.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푸드테크 로봇 쪽 회사에서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성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로봇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푸드테크 쪽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런 로봇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푸드테크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은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특정 메뉴만을 타겟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봇팔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기능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메뉴가 바뀌면 주방 시설만 약간 추가만 하면 그대로 로봇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푸드테크 자동화 시스템보다는 로봇을 활용한 조리 로봇 시스템이 더 앞으로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로봇 쪽 산업에서 일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푸드테크 자동화 시스템보다는 로봇을 활용한 조리 로봇 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리 로봇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